안녕하세요. 짱짱이다이맘의 짱이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날씨가 더웠어요. 또 한 차례 소나기가 쏟아지고 습도도 엄청 높은 날이었어요. 후덥지근하고 오늘 같은 날 다육이들이 굉장히 견디기 힘들었을 거라 생각을 드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어느 구독자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다육이가 물을 안 줬는데도 입장을 막 떨궈요 이렇게 하고 댓글을 주셨더라고요. 그 댓글을 보고 집에 돌아와서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 늘 일상과 같이 하나씩 훑어보는데요. 구석에 있는 아이 중에 하나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아이처럼 이렇게 돼버렸어요. 요 아이가 누구냐면요. 룬데리예요. 룬데리. 아주 작은 아이예요. 저희 집에 온 지 1년도 넘은 아이예요. 요 아이도 역시나 아저씨가 데려온 아이 중에 하나인데요. 엄청 까다로운 아이예요. 노란 게 물든 게 아니고요. 지금 물음이 온 거예요. 가운데는 여기는 아주 멀쩡하죠. 여기는 멀쩡한데 요 밑에 입장 있죠. 요게 다 지금 물러가지고 물이 찬 거예요. 이렇게. 요 아이는요. 굉장히 예민해요. 요 아이가 제가 물을 많이 줘서 과습이 돼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이 아이는 1년에 뭐 한 4번, 5번 정도밖에 물을 안 주는 아이예요. 물만 줬다 하면 이래요. 몇 번을 이거를 반복했거든요. 그랬다가 또 다시 살아나고 그랬는데 여름에 올여름에 또 이렇게 입장을 떨궜어요. 이런 아이들도 저희 집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입장이 물러서 입장을 떨구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있죠. 또 내가 물을 많이 주던가 아니면 들치는 비에 예상치 못하게 비를 맞아서 입장을 떨구는 아이들이 있어요. 숫자가 많다 보니까 전부 다 무탈할 수는 없죠. 이런 아이들이 생기거든요. 요 아이는 물을 안 줬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오냐면요. 제가 이렇게 저희 집에 오랫동안 묵어도 이렇게 잘 못 자라고 늘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베란다 안쪽에다가 두었었어요. 그랬는데 똑같은 베란다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중앙에 있는 아이, 앞쪽에 있는 아이, 또 저 구석에 모퉁이에 있는 아이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하는 일과 중에 하나가 아이들 자리 바꿔주는 게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 위치를 한 번씩 바꿔줘야 돼요.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베란다 공간이라 하더라도 구석진대하고 좀 조금 창가 쪽하고 가운데하고 이 공기 통하는 게 틀려요. 물론 이제 선풍기도 틀어주고 그렇게 하지만 제가 외출했을 때는 선풍기를 못 틀어주잖아요. 그런 사이에 이렇게 까칠한 아이들 또 예민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통풍이 안 돼서 물을 안 줬는데도 통풍이 안 돼서 이렇게 입장을 이렇게 물리고 물이 찬 아이들이 이렇게 생겨요. 이런 아이들은요 어떻게 대처를 하냐면요, 이 입장을 전부 다 띄워주세요. 이렇게 물른 아이들은 입장을 띄면 잘 떨어져요. 전부 띄워주세요. 이렇게. 건강한 입장은요 잘 안 떨어지고요. 물른 입장은 이렇게 살짝만 해도 잘 떨어진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물은 아이 입장을 전부 띄워주세요. 이렇게 깨끗하게 띄었죠.
요 입장 띈 거는 화분 위에 두지 말고요. 반드시 제거를 해 주셔야 돼요. 저는 지금 촬영하고 시간 관계상 이렇게 대충만 치우고 일단은 영상을 찍고서 나중에 뒤처리를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입장을 깨끗이 띄었죠. 근데 이렇게 상태를 보면은요, 입장만 물렀고요. 요 목대는 깨끗한 아이들이 있어요. 목대는 깨끗하죠. 이게 무름이 오르면 목대가 물렁물렁해요. 물렁물렁하고 여기도 갈변을 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이 아이는 제가 요런 현상을 몇 번을 반복해서 겪어봤기 때문에 요렇게 대처를 해서 입장을 띄워주고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에 두고 바람을 쐬어줘요. 아니면 선풍기를 틀어서 아이를 말려줘요. 말려주고 물을 굉장히 싫어하는 아이라 물만 주면 이런 현상이 있고요. 물을 안 줘도 공중에 떠다니는 습도를 흡착해서 이렇게 입장을 물르게 만들기도 하고, 또 구석에 있어 가지고 통풍이 안 돼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입장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이 아이를 선풍기를 쐬어서 말려주세요. 바짝 말려주시면 요 가운데서, 로제트 가운데에서 입장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요, 꽃을 만들어요. 본인이.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여기서 입장을 또 만들어 가지고 또 이렇게 꽃을 키워요. 그렇게 되도록 물을 주지 마시고 그렇게 그냥 놔두시면 이렇게 또 얼굴을 만들어내거든요. 이렇게 되만 대처를 하셔도 괜찮아요. 심하게 무르지 않은 애, 목대가 깨끗하다면 이렇게 대처를 하시고요. 또 제가 저희 집에서 요즘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만 제가 데리고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요, 누다예요. 누다 다들 아시죠? 이 아이는 아주 성격이 순하고 착한 아이예요. 키우기 쉬운 아이. 그런데 제가 이 아이를 데리고 나왔냐면요, 이 아이가 제가 순하고 착하다고 베란다 거치대에 맨 끝쪽에 놨어요. 그리고 요즘 햇빛도 엄청 강하잖아요. 그래서 화상을 입을까봐, 그리고 또 느닷없이 소나기가 한 번씩 퍼붓고 하니까 외출 시에는, 출근할 때는 그 거치대 덮개를 덮어놓고 가거든요. 그런데 소나기가 와가지고 그 거치대 뚜껑이 이렇게 덮개가 이렇게 덮어져 있으면 그 가생이는 이렇게 뚫려져 있잖아요. 거기로 바람이 불어서 비가 들치는 비에 얘가 비를 맞았어요. 또 이제 나는 순하고 착해서 괜찮으려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거기다가 폭염에 습도가 높으니까 이 아이도 이렇게 순하고 착한 아이도 이렇게 입장을 떨구더라고요. 밑에 입장을 몇 장을 떨궜어요. 이렇게 건드리면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입장을 이렇게 떨궜고요. 여기 지금 아가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아가가 나오고 여기도 아가가 나오고. 근데 지금 이 아이도 입장이 여기도 약간 무릎에 상처가 있죠. 이렇게. 그런데 안 떨어져요. 이 입장이 이런 거는요, 억지로 띄지 마세요. 스스로 떨어지게끔 그냥 내비두시고요. 이렇게 만져봐 가지고 툭 떨어지는 입장들은 띄워내고, 괜찮은 아이들은 나머지는 괜찮아요. 제가 떨어지는 아이들은 한 서너 장, 너댓 장 그렇게 띄었고요. 지금 있는 아이들은 괜찮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도 입장만 떨구었지 이 목대 상태는 지금 깨끗하니 괜찮아요. 요런 아이들도
어머 무름 왔네 하고 다 뽑거나 아니면 댕강 자르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목대가 깨끗하고 뿌리가 괜찮다면 입장 멸장을 떨구었다 하더라도 바로 바람을 쐬어주고 말리시면 돼요. 그리고 강한 햇빛에 내놓지 마세요. 입장 떨구는 아이들은요, 반 그늘이나 서늘한 시원한 곳에 두시고 말리시면 돼요. 말리시면 입장이 떨구어서 얼굴 모양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못생겨졌다 하더라도 가운데서 이렇게 다시 새 얼굴을 만들어서 입장을 만들어 가지고 제 얼굴을 찾아가니까요. 요 상태로 건조시켜서 말리셨다가 날씨가 아침 저녁 선선해지는 그런 날씨가 되면 그때서부터 물을 점차적으로 조금씩 늘려가면서 그렇게 주시면 돼요. 그렇게 주시면 다시 자기가 로제트를 만들어서 원래의 자기 얼굴을 찾아가니까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는요. 요 아이예요. 요 아이 기억하시죠? 제가 그 금산 농장에 갔다 와서 데려온 아이인데요. 요 음무원이에요. 음무원. 요 아이하고 요 마커스 둘을 데리고 왔잖아요. 요렇게. 근데 제가 요 두 아이들을 물을 얼마 전에 주었어요. 물을 왜 줬냐면은 요 마커스가 지금 보시면은 밑에 아가들 요 아가들 있죠. 요 아가들이 제가 이 집게나 그 꼬치로 했더니만 아가들 다치니까 이걸로 사용하지 말라고 어느 구독자님께서 댓글을 주셨더라고요. 근데 오늘 또 입장을 띄느라고 집게를 사용을 했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붓으로 할게요. 얼굴이 다치니까. 여기 아이가 이렇게 솔방울처럼 얼굴을 모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요 큰 아이들도 똑같이 솔방울처럼 똘똘 말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물이 고프게 이렇게 똘똘 말고 있어서 물이 너무 고픈 것 같아 가지고 요 아이하고 요 아이하고 같이 데려온 아이고 또 똑같이 화분도 요런 화분에 심어줬기 때문에 물 먹는 시기가 같을 거라 생각하고 두 아이를 물을 주었어요. 그랬는데 요 마커스는 입장을 떨구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솔방울처럼 잔뜩 옹그리고 있었는데 물을 주고 나니까 요렇게 피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살짝 웃자람이 보이죠. 마커스는 제가 그랬잖아요. 이름이 마커서 마커스라고 그 정도로 웃자람이 굉장히 심한 아이예요. 그래서 웃자라지 않게 키우려고 제가 최대한 물을 말렸다가 물을 주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솔방울처럼 얼굴을 완전히 옹동구리면 그때 물을 한번 주거든요. 근데 아마도 요즘에 습도가 높아가지고요. 제가 물 준 양에 본인이 습도를 또 머금어서 이렇게 살짝 웃자람도 보이고 얼굴을 확딱 피더라고요. 그래서 겁이 나서 선풍기로 바로 말려주고 지금까지 말리고 있는데 요 아가들부터 지금 얘도 다 폈었어요. 근데 지금 많이 말려가지고요. 요렇게 솔방울처럼 요렇게 모양을 옹그리고 있죠. 요런 아이들을 요 정도로 똑같이 솔방울처럼 완전히 오그릴 때까지 물을 안 주시면 돼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솔방울처럼 동글동글하게 뭉쳐서 있으면요 굉장히 예뻐요. 이렇게 벌린 것보다 모양으로 물을 주는 시기를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다 모아서 얼굴을 만들 때까지 물을 안 주시면 되세요. 그런데 요 운무원은요 똑같이 같은 시기에 데려오고 같은 화분에 심어져 있는데도 얘는 얼굴 로제트에 변화가 없어요. 그래도 시기가 같기 때문에 물을 같이 주어야 되겠다. 얘도 물이 고프겠구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주었더니요. 이 아이는 이렇게 입장을 떨구는 거예요.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오니까 이렇게 살짝 여기를 살짝 스쳤는데 이렇게 입장이 떨어지더라고요. 요거 지금 얼굴 하나 하고요. 여기에 지금 요 목대에서 입장을 몇 개 떨궜어요. 그 여기도 지금 건드리면 이렇게 떨어져요. 살짝만 건드려도. 그런데 지금 있는 나머지 아이들은요 괜찮아요. 이렇게 건드려도 입장이 안 떨어져요. 나머지는 그나마 다행인 게 이렇게 입장 몇 개를 떨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화분에 똑같이 물을 주고 같은 날 왔는데도 아이들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얘는 물을 아주 싫어하는 아이고요. 얘는 물의 반응에 그렇게 예민하진 않은데 웃자람이 심한 아이예요. 그래서 물을 굉장히 마디게 주셔야 되고요. 요 아이도 물을 굉장히 마디게 해줘야 되는 표가 안 나잖아요. 입장을 얘도 약간 모든가 아니면 아주 말랑말랑 할 때까지 최대한 기간을 길게 해서 물을 주시되 물을 주고 나서 바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선풍기를 쐬어서라도 말려주셔야 돼요. 그렇게 아이들마다 그 물 먹는 시기도 다르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물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초보자님들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그 입장을 떨구거나 물음이 오거나 아이들이 이런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보이는 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걸로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으시더라고요. 저도 물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여러 번 반복해서 경험을 하다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좀 무뎌지더라고요. 그런데 10년을 넘은 고수님들도 어느 영상에 봤는데요. 방울이 아메치스를 싹 녹아내렸더라고요. 그런 고수님들도 녹아내리는데 이제 시작하는 뭐 3개월 차, 1년 차, 뭐 5개월 차 초보님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안 보낼 수가 있겠어요. 보내는 게 당연하지요. 물관리도 서툰 게 당연하고요. 그리고 아이들 성격을 마다 어떻게 파악을 해서 그 물 주는 시기를 다르게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거는요, 공부를 하시고 또 직접 경험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터득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이를 데려올 때 어머 이 아이는 한 달 만에 물을 줘야 돼요. 20일 만에 물을 줘야 돼요. 뭐 그런 게 없어요. 본인이 겪어보고 터득하고 경험으로 얻어내는 방법밖에 없고요. 저도 지금 뭐 초보거든요. 왕초보에서 겨우 왕자를 띄어낸 초보예요. 저 역시나 1년차 밖에 안 됐고요. 그런데 뭐 고수님들처럼 뭐 해박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요렇게 이게 뭐냐면요. 제가 아이들 성격을 써놓은 메모 노트예요. 이름을 이렇게 띠로 이렇게 적어 가지고요. 아이들 성격에 대해서 최소한 이 아이들이 동형인지 이렇게 동형다육이라고 써있죠. 동형인지 하형인지 그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고 순한 아이인지 까탈맞은 아이인지 그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유튜브 다니면서 영상을 보고 들은 거나 아니면 네이버 검색 제가 아이들을 데려오면 공부한다고 했잖아요. 공부를 하는 내용을 여기다 이렇게 적어놔요. 숫자가 많다 보니까 저도 이 아이가 어땠더라? 저 아이가 동형이었던가 하형이었던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 거를 이렇게 적어놔요.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아이들이 혹시나 변화가 있든가 아프던가 평소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얼른 이름을 찾아가지고 어머 얘가 왜 아픈지 그렇게 파악을 조금 하고서 대처를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초보자님들은 아이를 데려오시면 요 아이에 대해서 네이버라든가 검색을 하시면 기본적인 상식 같은 거는 나오거든요. 그런 걸 보시고 공부를 조금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아이는 그 미인 종류인데요. 제가 누신다라고 알고 데리고 왔는데 누신다가 아니래요. 구독자님들께서. 이 아이는 제가 왜 데려왔냐면은요. 초보자님들을 위해서 물 주는 시기를 판단할 때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데리고 나왔어요. 이 아이가 지금 물이 굉장히 고픈 상태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는 아주 좋죠. 분도 있고 쨍쨍하니 건강하죠. 여기 입장에 윤기도 아주 좋아요. 그런데 요 밑에 입장은 윤기도 없고요. 얇죠. 통통한 게 좀 덜하죠. 두께감이 이렇게 얇아요. 여기 물이 좀 많이 고픈 상태예요. 근데 요 지금은 이게 봄이나 가을 같으면 무조건 물을 줘도 괜찮아요. 요 상태에서. 근데 지금은 여름이고 폭염이잖아요. 요렇게 말라서 조금 쪼글거리고 하잖아요. 그래도 요 가운데 빛깔이 요렇게 좋잖아요. 물을 주지 마세요. 물을 안 주고 요 중간 입장까지 쪼글거린다 하더라도 죽지 않아요. 그래도 물을 줘서 무르는 것보다는 마르는 게 낫잖아요. 마르면 아이들이 여기까지 다 말랐다 하더라도 요 가운데가 쌩쌩하면은요 애들은 살아요. 그런데 물른 거는 살 수가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보내야 되니까 저는 차라리 무르는 것보다는 마르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이렇게 말리거든요. 더더구나 성격을 파악을 잘 못하고 이 아이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른다 할 때는 가급적이면 최대한 말렸다가 물을 주어요. 그리고 우짜란한 아이들도 물을 줄 때도 요 위에까지 안쓰러워도 물렁물렁해서 진짜 물고파서 나 물고파 죽겠다 하고 막 애가 울어도 주지 마시고 꾹꾹 참았다가 최대한 버틸 때까지 버텼다가 물을 조금 주시고 하면 그나마 우짜람이 조금 덜 할 수 있어요. 햇빛은 뭐 있어도 없어도 괜찮아요. 애들이 뭐 물이 조금 덜 들으면 어때요? 건강하면 됐죠. 그런데 통풍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통풍이에요. 조금 물도 조금 말라도 괜찮고 물을 조금 더 먹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통풍이 안 되면 애들은 주저앉으니까 반드시 통풍은 사계절 다 통풍에는 반드시 신경을 쓰셔가지고 언제나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셔야 된다는 거,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요거는 이름이 인디카였어요. 입장을 떨구는 아이들이나 예민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 관리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영상이 또 길어졌어요. 오늘도 편안한 밤, 좋은 밤 보내시고요. 또 찾아뵐 거를 약속을 드릴게요. 오늘도 행복하시고 짱짱이 여기서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